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솔직히 올릴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요, 이거 잘못하면 제 채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요. 근데요, 구독자분들에게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용기 내서 올려볼게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리고 알렉스 카프요, 팔란티어의 CEO인데요, 이 두 사람이요, 밀실 회동을 했습니다. 비밀리에.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월가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X라고 불리는 게 시작됐거든요. 두 계짜 천재가요, 손을 잡는 순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는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계좌를 폭발시킬 준비 하셨습니까? 금지된 시나리오 폭로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하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테슬라 상황부터 볼게요. 테슬라 지금 어떻죠? 신고가 갱신하고 되게 잘 나가고 있죠. 전기차도 1위, 로봇도 1위, 날아다니는 것 같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나가는 주가 뒤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옵티머스예요. 옵티머스.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이 로봇이 테슬라 공장 안에서는 천재예요. 완벽하게 일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공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고철이 됩니다. 고철. 왜요? 다른 회사 시스템과 대화할 줄 모르거든요. BMW 공장에 가면요, BMW 시스템이랑 소통을 못해요. 현대 공장에 가면요, 현대 시스템이랑 대화가 안 돼요. 한마디로 왕따예요. 왕따. 머스크가 뭘 잘못했냐면요, 자체 개발에만 집착한 거예요. 다른 회사랑 협력 안 하고요, 혼자서만 하려고 한 거죠.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테슬라 옵티머스가요, 아무리 좋아봤자 다른 회사 공장에서 못 쓰면요, 팔 데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숨겨진 약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팔란티어는 아세요? 모르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요, 전 세계 대기업의 심장은 이미 팔란티어가 장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BMW, 독일 자동차 회사 아시죠? BMW 공장의 제조 시스템이요, 팔란티어가 깔려 있어요. 스텔란티스 아세요? 지프, 파이트, 푸조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 생산 라인 통제도요, 팔란티어예요. 심지어 미국 국방부요, 군사 시스템도 팔란티어가 독점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팔란티어의 허락 없이는 공장 하나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요, 기업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온톨로지라고요.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인데요, 이게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다 팔란티어한테 무릎 꿇은 거예요. 머스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로봇을 팔려면 저 악마 같은 시스템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테슬라 내부의 기류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체 개발 고집을 꺾어라, 팔란티어의 뇌를 옵티머스에 이식해라, 이렇게 지시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톨로지 있잖아요,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이요, 이걸 테슬라의 로봇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그 자존심 센 머스크가요,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왜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이건 거대한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업을 독점하려는 거대 카르텔의 탄생이에요. 카르텔이요, 테슬라가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로봇이라는 육체요. 그럼 팔란티어는요,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을 통제하는 두뇌요. 이 둘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테슬라 로봇이 팔란티어의 지휘를 받아서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BMW 공장에서도 일하고, 현대 공장에서도 일하고,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도 일하고요. 전 세계의 물류센터를 장악하는 시장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갓 모드라고 해요. 신의 영역이에요. 테슬라의 육체에 팔란티어의 두뇌가 합쳐지면요, 경쟁사요? 없습니다. 이 조합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존이요? 못 이겨요. 구글이요? 못 이겨요. 애플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냐면요, 로봇이라는 육체와 기업 운영 시스템이라는 두뇌가 합쳐진 회사는요, 역사상 없었거든요. 이게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루머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소름 돋는 증거가 있어요. 실제 증거입니다. 최근에요, 팔란티어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코드 안에서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하드웨어 에이전트 통합, 이런 코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 로봇 제어 프로토콜, 이것도 있었어요. 심지어 테슬라 옵티머스 완성 활성화, 이런 코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누구 위한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팔란티어가 갑자기 외부 로봇 제어 프로토콜을 왜 만들겠어요? 테슬라 옵티머스 호환성을 왜 활성화하겠어요? 엔비디아랑 협성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연막 작전이에요. 시선 돌리기용이었습니다. 진짜 파트너는 테슬라였습니다. 코드에 다 찍혀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공식 발표만 남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터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시총이 무려 10조 달러 갑니다. 10조 달러요. 이게 얼마냐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친 것보다 커요. 지금 애플 시총이 얼마예요? 3조 달러 정도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3조 달러 정도입니다. 합치면 6조 달러인데요. 테슬라랑 팔란티어가 합치면요 10조 달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전 세계 노동시장을 독점하니까요. 공장이라는 공장은 다 테슬라 로봇이 일하는 거예요. 물류센터라는 물류센터는 다 팔란티어가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신고가 나중에 돌아보세요. 역사적 저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제2의 인터넷 혁명보다요 더 거대한 게 옵니다. 물리적 노동 혁명이요 시작되는 거예요. 인터넷은 뭘 바꿨어요? 정보의 흐름을 바꿨잖아요. 이번에는 뭘 바꾸냐면요 노동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하던 일을요 전부 로봇이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주가 비싸 보여요? 나중에 보면 껌값일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경고합니다. 진심으로요. 버스는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요. 근데요 기관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쓸어담고 있어요.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대형 기관들이 매일매일 주식을 사모으고 있어요. 개미들은 비싸다고 쳐다보고만 있는 동안 기관들은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겁니다. 공식 발표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상한가로 날아가요. 30% 상한가요. 당신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면요 협력 발표 이런 헤드라인이 뜰 거예요. 그리고 차트 열어보면 이미 30% 올라 있는 거예요. 그때 사려고 하면요 이미 늦은 거죠. 세력의 시나리오를 미리 훔쳐본 당신이 손가락만 빨고 계실 건가요? 버스 떠나고 나서 그때 탔어야 했는데 이러고 후회하면 늦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자, 오늘의 내부 정보 3줄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 잘 나가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호환성인데요. 이걸 해결할 열쇠는 팔란티어 뿐입니다. 다른 회사는 못합니다. 아마존도 못하고 구글도 못해요. 팔란티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팔란티어가요 이미 전세계 대기업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두 기업이 결합을 하면 전세계 노동시장을 독점하는 슈퍼카르텔이 형성이 돼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로봇 기업 운영 시스템이 합쳐지는 거예요. 세 번째요, 파트너십 뉴스가 터지는 순간 지금의 신고가는 애교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 500달러 가까이 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1000달러, 2000달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싸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벼락거지 됩니다. 지금이 신고가라고요? 아닙니다. 미래가치 대비해서 90% 세일 구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전세계 노동시장을 독점하면요 지금 주가가 비싼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얘기의 끝을 아는 당신이 공포가 아닌 환희에 베팅해야 합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못 살 때 그럴 때 사는 게 진짜 투자예요. 남들이 다 살 때 사면요 그때는 이미 물린 겁니다. 나중에 10배 오르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비트코인 1000달러일 때 비싸다고 안 샀잖아요. 엔비디아 100달러일 때 비싸다고 안 샀잖아요. 지금 테슬라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자는 역사의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심지어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인간의 노동 가치는 곧 제로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황이랑 실적, 밸류에이션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근데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과거와 현재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와 그걸 위한 전제 조건과 리스크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중장기 전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강한 재평가를 받는 시나리오가 있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를 단순한 EV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자율주행, 로봇까지 포함한 종합기술 기업으로 본다는 건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숫자로 검증이 되느냐 이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게요. 전기차와 에너지,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전기차 성장률은 현재 둔화되어 있죠. 저가 모델과 원가 절감으로 어떻게든 점유율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과 메가팩 사업을 확대시키고 FSD 구동 매출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안정적으로 마진을 유지하죠. 완만하지만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는 이런 차트를 그리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조의 특징은 올라가다 갑자기 급상승하는 구조는 없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그린다는 특징이 있죠. 다음으로 시나리오 2번입니다. 로보택시랑 로봇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 재평가를 받는 시나리오인데요. 먼저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주행거리당 과금 모델을 완전히 정착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과 물류의 인건비를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EV의 에너지, 모빌리티, 로봇까지 다 합쳐진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밸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만으로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언젠가 오른다. 이게 가장 위험한 한 줄 요약인데요. 성장 시나리오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기술적 병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요. 규제를 통과해서 빠르게 사업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돼야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과제, 바로 전기차의 가격 전쟁 속에서 마진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뭘 했습니까? 가격을 인하하고 0% 할부를 주고 할인 프로모션을 해서 물량을 방어해냈어요. 그 결과는요, 매출은 높았지만 마진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BY나 중국 EV 같은 전통 완성차가 저가로 공세를 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공정 혁신입니다. 기가 캐스팅,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원가를 낮춰야 돼요. 배터리랑 부품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요. 지역별 공장과 공급망을 최적화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마진을 떨구는 게 아니라 원가 자체를 구조적으로 낮춰서 마진을 지키면서 파는 겁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요, FSD와 로보택시, 이게 지금 현재 스토리로만 있거든요. 이거를 현금이 흐릴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현재 어떤가요? FSD는 구독을 확대하고 베타 테스트에 진행 중에 있지만 꾸준히 나오는 두 가지 문제, 안정성과 규제 이슈가 나오죠.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요,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규제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수익성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게 실패하면 어떨까요? 자율주행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전통 자동차 밸류로 압축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는 FSD 프리미엄이 진짜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너지면 주가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과제입니다. 에너지랑 로봇이 단순 영상용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 어떻죠? 메가팩 에너지 저장 옵티머스 로봇, 지금 이거 발표로 엄청나게 이슈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매출이랑 이익에 대한 기여가 나왔나요? 지금 거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부분의 매출 성장률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도입했을 때 인건비 대비 확실하게 절감이 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사업 구조를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야만 이 플랫폼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패턴을 분석을 해볼게요. 테슬라의 모델 3 초기 기억하시나요? 생산 지옥이라는 말이 있었고 공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증설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죠?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테슬라가 이 병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가팩토리를 구축하고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배터리 원가 구조를 개선해냈어요. 그러면서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도 회복을 했었죠. 그 결과는 주가의 레벨이 말도 안 되게 바뀌었어요. 지금의 자율주행, 에너지,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이 병목을 뚫느냐 못 뚫느냐의 싸움인 거고 역사는 반복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솔직하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테슬라를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정말 많은 걸 추적해야 해요. 분석해야 하고요. 원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생산 효율성과 비용이 실제로 절감되고 있는 게 맞는지, FSD는 실제로 사고율이 어떻게 되고 가입자 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규제는 어떤 식으로 변해가서 이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에너지랑 서비스는 실제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생산 캐파를 확인해야 돼요. 공장이 얼마나 됐고 생산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거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분기별로, 한 달별로, 주별로, 일별로.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가족 챙기면서 애들 학원비 걱정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 있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자료를 혼자 찾고 해석하고 타점까지 잡으라는 거 진짜 솔직히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위에서 말한 전제 조건들, 원가 구조의 변화, FSD 데이터, 에너지 매출 추이, 생산 캐파 변화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전제 조건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발표가 났을 때 이런 거를 기준으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조건부로 설정한 타점이에요. 이미 발표가 났을 땐 선반영이 되겠죠. 그렇기에 그런 어떤 발표가 나왔는지
그런 조건부를 설정한 타점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여기서 들어가고 이 조건이 무너지면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런 자료 그리고 정보 그리고 조건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리한 내용을 우리 필요한 여러분들께 저는 공유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유받냐고요? 지금 영상 하단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요, PC에서는 신청 페이지로 자동으로 가고요, 모바일에서는 문자창이 나올 거예요. 제 번호 자동 입력돼 있을 거고 제 번호로 테슬라라고 한 단어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상에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제가 힘이 날 수도 있고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문자 보낸 걸 확인을 한다면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자료들 보이실까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안에 매수 매도 타점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자료 직접 그때 받아보시면 돼요. 그러고 매수랑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이 귀찮으세요? 좋아요라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더 좋은 콘텐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우석이었습니다.